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시즌 리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강원의 시즌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에 강원 FC는 윤정환 감독 그리고 주장 김영빈 선수 체제 하에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2024년 K리그1에서는 정규리그 16승 7무 10패로 마무리를 하면서 파이널 A에 올라갔고요. 파이널 A에서는 3승 2패를 거두면서 최종 순위는 2위,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건 역대 최고의 성적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컵 대회에서는 코리아컵 화성과의 경기에서 이제 연장전 끝에 또 승리를 하면서 올라왔지만 서울을 상대로 패배하면서 시즌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강원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한국영 선수가 주장이었다가 뭐 이후에 주장을 따로 올리지 않았는데 뭐 제가 보기엔 김영빈 선수가 이어받았다는 걸로 좀 해석을 했고요. 뭐 김영빈 선수 외에도 여러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찼지만 우선은 부주장이었던 김영빈 선수를 주장으로 뽑았다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수단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을 좀 볼 텐데요. 이광현 키퍼, 그리고 윤석영, 이기혁, 강투지, 황문기의 백포라인, 그리고 중원에는 이유현과 김강국, 이상헌, 이제 공격진의 유인수, 야구, 양민혁이었습니다. 뭐 이상헌을 공격진으로 두느냐 아니면 중원으로 두느냐 사실 뭐 크게 관계는 없는데요. 이상헌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좀 특이하게 들어갔다 보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났다는 점 얘기를 드리고 싶고, 최다 출전 시간은 오른쪽 풀백 황문기 선수가 3,150분이라는 긴 시간을 뛰면서 최다 출전 시간이 됐고요. 3,150분에 살짝 밀려서 양민혁 선수는 2위로 출전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최다 득점 같은 경우에는 이상헌 선수가 13골을 득점하면서 최다 득점이 됐고요. 양민혁은 12골이어서 한 골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최다 도움 같은 경우에는 이상헌 그리고 황문기가 각각 7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두 선수가 이번 시즌 최다 도움을 올린 강원 선수들이 됐고요. 사실 베스트 선수를 뽑으라고 한다면 다들 양민혁을 뽑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이상헌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37경기 동안 13골과 7개의 도움 올리면서 베스트 11 스트라이커 자리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강원에서도 20개의 공격 포인트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선수고, 기량의 발전폭 그리고 올해 보여줬던 능력들이 모두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상헌 선수를 뽑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기량 발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 황문기 선수를 뽑았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이 오른쪽 풀백으로 황문기 선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올해에는 완벽하게 오른쪽 풀백 자리 잡으면서 국가대표에도 뽑히게 됐고요. 36경기 동안 2골과 7개의 도움이라는 좋은 기록 만들어냈고, 황문기 선수 역시 올해 끝나고 베스트 11 라이트백 부문에 들어가면서 기량 발전 선수를 황문기 선수를 뽑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유현도 포지션 바꾸면서 좋았고, 이기혁도 풀백으로 센터백으로 돌아오면서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양민혁은 아예 데뷔를 해서 지금 이런까지 올라온 거니까 뭐 양민혁도 좋았고 좋은 선수 많았는데 저는 일단은 이 두 명의 선수를 뽑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의 주요 경기는 전 울산과의 K리그1 13라운드로 생각하는데요. 5월 19일에 있었던 경기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경기들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꽤나 앞 경기인데 경기 전 상황을 좀 보면 예상 외의 선전을 계속해서 강원이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1라운드 로빈 종료 이후에 4위에 위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던 강원이 이제 뭐랄까요? 정말 강원이 좀 강해졌나? 아니면 뭐 잠깐 플루크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즈음인데 경기 중에 좀 보면 0대 0으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베스트 11 왼쪽에 나오는 것과 같고요. 그러다가 후반전에 훗날 울산으로 떠나게 되는 야구가 득점을 하면서 1대 0 승리를 가져갔던 강원FC인데요. 이 경기를 포함해서 강원은 5연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가 그 5연승 중 첫 번째 경기고, 결국 이 경기를 통해서 강원이 올해 정말 달라졌다는 걸 증명한 그런 경기를 통해서 결국 흐름은 준우승까지 이어가게 됐고, 뭐 중간에 3위, 4위로 내려갔던 적도 있지만 결국은 강원이 강팀이라는 걸 이런 경기 통해 증명하고 본인들도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주요 이슈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 이적이 가장 큰 좀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배경에 보이는 건 10월에 이달 영플레이어를 수상했던 양민혁의 모습이고요.
라이징 스타의 등장이 우선이었습니다. 리그 첫 경기부터 눈에 띄었던 최연소 데뷔의 주인공인 06년생 양민혁 선수는 강원의 최연소 득점, K리그 1 최연소 득점, K리그 전체 최연소 득점 5위에 위치를 하면서 이 선수 정말 물건이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요. 그러면서 4, 5월에 이달의 영플레이어에 연속 선정이 됐고 5월에도 아예 이달의 선수에 선정이 되면서 정말 양민혁 대단한 선수다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17일 프로 계약으로 준프로에서 프로 계약으로 전환을 했고 이건 최초로 고등학생이 프로 계약을 한 사례고요. 이후에 6월, 7월도 이달의 영플레이어에 선정이 되면서 양민혁을 프로로 전환한 이 강원 김병지 대표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양민혁 선수가 계속해서 시즌 내내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계약으로 전환한 지 막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여러 유럽 구단과의 루머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양민혁 선수가 월드컵, 이 20세 이하 월드컵이나 이런 곳에서 보여준 것도 있고 K리그에서 보여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요새 유럽을 보면 아시아 선수를 데려갈 때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06년생인 양민혁 선수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졌을 겁니다. 뭐 토트넘을 비롯해서 리버풀이나 다른 여러 구단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양민혁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을 선택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토트넘으로 이적을 결정했고 토트넘이 방한했을 때 이제 뭐 메디컬 체크나 이런 거 하면서 오피셜까지 완료를 했고 그러면서 아예 이 방한했을 때 했던 올스타전에서 토트넘 상대로 경기도 뛰면서 이 토트넘 선수들에게도 토트넘 팬들에게도 그리고 여러 K리그 팬들에게도 눈도장을 찍었던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 이적이 제가 보기에는 강원FC가 올해 겪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 시즌 종점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일단은 구단 노선을 확실하게 잡고 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우승에 성공했지만 윤정환 감독 그리고 양민혁, 황문기 이런 주요 선수들이 나가게 됐습니다. 강원은 김영빈도 나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윈나워에 도전을 하느냐 아니면 유망주들의 성장을 좀 도모하느냐 이 두 가지의 웨이 중에 하나를 잘 노선을 잡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 강원의 영입 기조를 보면 유망주를 좀 성장시켜서 가는 셀링 클럽으로서의 면모를 좀 어떤 컨셉으로 잡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지 대표도 우승보다는 아마 이렇게 해서 구단의 자생력을 좀 높여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와 동시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양민혁과 황문기의 빈자리를 잘 메워야 될 텐데 양민혁의 이적, 황문기의 입대로 우측 라인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각각 오른쪽 윙어 그리고 우측 풀백이었는데 이 라인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즈음에는 뭐 오피셜이 떴을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에 김민준이 자리할 수 있고 그리고 풀백 자리에는 또 강준혁 선수 맞나요? 강준혁 선수 충남 아산의 강준혁 선수가 들어오면 아마 빈자리는 메워지게 될 겁니다. 일단 인원 숫자로는. 하지만 이 자리를 제대로 메우려면 뭐 강준혁이든 김민준이든 누구든 정용호 감독이 좀 잘 만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빈자리 메우는 게 내년 시즌 또 강원의 성적을 결정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수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구단 노선을 유망주의 성장으로 잡던 아니면 뭐 윈나우로 잡던 어쨌든 강원이라는 팀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선수들도 체감을 하고 있을 거고 뭐 구단 직원들도 체감을 하고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 위상에 눌리지 않도록 저는 감독 이하 코치진들이 좀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 자체도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원이라는 팀이 한순간만 빛나는 팀이 아니었다는 걸 이 선수들이나 코칭 스텝이나 좀 증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강원FC 2024년을 모두 돌아봤습니다. 역대 최고의 시즌 보냈고 좋은 성적에 이어서 참 좋은 선수들이 많았던 강원인데 내년은 어떻게 보낼지 좀 궁금해지고요. 내년에 강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죠. 이게 올라갈 때는 올해가 되겠네요. 올해의 강원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